안녕하세요. 닥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의 신홍범입니다. 양압기 급여의 대상자 급여 기준이 2020년 12월 1일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공단에서 보내온 공문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중에 양압기 급여 대상자 급여 기준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항목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양압기 처방 후에 이 수능을 통과하고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능 후에 이제 재처방 기간이 있습니다. 기존의 재처방까지는 최당 6개월 단위로 재처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월 2일에 처방을 한다고 할 때 최장 6개월이니까 7월 2일까지 처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12월 1일부터는 3개월 단위로 재처방하는 것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월 1일에 처방을 받으신 분은 석 달 후인 3월 1일, 아마 3월 2일이 되겠죠. 그때 오셔서 이제 다시 처방을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최장 3개월이고 한 달 있다가 오셔서 다시 처방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즉 12월 1일에 처방을 받으시고 그리고 1월 1일 이후 1월 2일에 오셔서 이제 처방을 받고 하는 것은 가능한데, 최장 기간이 기존에는 이제 6개월이었다가 3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이게 치료 효과 이제 극대화, 그 수능도 적정 평가를 위해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처방을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게 되고 의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6개월에 한 번 의사를 만나서 사용 내역을 평가하고 또 압력을 바꾸고 다른 치료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석 달에 한 번씩 오시는 게 이 치료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양압기를 이제 사용을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매일 사용하지 못하시고 또 평균 사용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너무 또 사용을 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재정에 이제 낭비가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 처방 단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제한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이 수능 기간 중에 본인 부담률에 이제 변화가 있는데요. 기존에는요, 변경 전에는 수능 기간 중에도, 이렇게 수능 기간이라고 하면 양압기를 이제 처음 처방을 받고요, 90일 동안에 양압기를 잘 쓰시는지 보고, 그때 이제 하루 4시간 이상, 제일 잘 쓴 30일을 뽑았을 때 4시간 이상 사용한 날이 21일 이상일 때 이제 수능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을 90일까지 우리가 설정을 합니다. 이때 20%의 본인 부담금 17,800원 정도를 부담했었는데요. 개정이 되고 난 후에는 본인 부담금이 50%로 약 44,500원으로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 기간 동안에는 본인 부담률이 좀 늘어났다라는 점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90일의 수능 기간 중에 내가 30일 만에 이 수능을 통과하시면 남아있는 60일은 수능 기간 후, 수능 통과 후 처방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본인 부담금이 기존과 같이 20%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90일 수능 기간 중에 가능한 빨리 첫 30일에 이 수능을 통과하시는 것이 본인 부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한편 차상위 계층의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0%를 적용하게 되고요. 의료 보호 1종, 2종의 경우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부담의 변화는 없습니다.
또 이번에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 양압기 치료를 우리가 치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관련된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무호흡 저호흡 지수, 우리가 AHI라고 하는 것이 15 이상일 경우에는 다른 별도 조건 없이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의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우선 변경 전에는요, 15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되는 것이고, 5 이상인 경우에 불면증, 주간졸음, 인지기능 감소, 기분장애, 그 다음 고혈압, 빈혈성 심질환, 뇌졸중의 경향력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산소 포화도가 85 미만인 경우에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AHI가 5 이상이고 기타 조건을 만족하면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번에 변경된 경우에 AHI 15 이상인 경우는 기존과 같습니다. 다만 AHI가 10 이상이면서 불면증, 주간졸음, 기분장애, 인지기능 감소가 보이는 경우에 가능하고요. 5 이상인 경우에는 또 기존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가 불면증, 주간졸음, 기분장애, 인지기능 감소가 보이는 사람의 경우에는 AHI가 10 이상이 되어야만 양압기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다. 그래서 조금 더 양압기 처방받을 수 있는 사람의 그런 기준이 조금 더 좁아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이 수능 후에 양압기를 대여할 때 중요한 게 직전 처방 기간 동안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조항은 기존에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일단 수능을 통과하고 나면 이후에는 제한 없이, 그러니까 정말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5분이 안 되다고 하더라도 급여 갱신이 가능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6개월 동안에 거의 하루 정도밖에 안 쓰면서 이 양압기 임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에 낭비 요인이 많다, 이런 지적이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하루 평균 2시간은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이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2시간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이 30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총 사용 시간이 60시간 이상이 되면 30으로 나누면 이제 2시간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한 달, 그러니까 월 단위 총 사용 시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고, 예를 들어서 3개월 처방을 받았다고 할 때는 총 사용 시간이 180시간을 넘어가면 하루 평균 시간이 2시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재처방을 맞는데 제한이 없겠습니다. 한편 12세 이하 소아에서는 기존과 같이 이런 평균 사용시간 제한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루 평균 2시간 미만만 사용을 했어요. 혹은 아예 어떤 이유로 사용 기록지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 제출하지 않았다면 사실 2시간 이상인지 확인할 길이 없겠죠. 이 경우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제외돼서 약 180일 동안은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즉 6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재등록이 되고, 이 경우에도 처음처럼 이제 수능기간 평가가 필요할 수 있고, 또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수면다운 검사를 받은 지 1년이 지났다면 수면다운 검사를 다시 받아야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잘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해지 신청을 하고 나서 저 다시 하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한 달 있다가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180일이 지나야만 재등록이 가능하고, 이 등록을 할 때는 역시 이제 등록 서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채워야지 되고요. 그 중에는 1년 이내 이제 수면 나온 검사를 한 기록이 이제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한시적 특례 대상자라고 하는 거는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양압기 임대업체에 방문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과 이제 같은 양압기 처방 압력 그 세팅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직전 처방과 동일하게 연장을 해주고 있었고요. 12월 1일 이전에는 최장 6개월까지로 가능했는데 12월 1일 이후에 코로나 한시적으로 특례 재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여 사용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